여러분, YDB 인터내셔널의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앞으로 우리 YL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게 될 분입니다. 새로운 YL그룹의 투자사 YDB 인터내셔널의 대표. 그 사람은 바로 김도윤의 어머니이자 정호성의 누나. 바로 정윤이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황기찬. 너가 우리 가족에게 저질렀던 모든 일들을 이제는 고스란히 돌려받을 시간이 왔어. 정윤이는 밤마다 죽은 딸의 사진을 보며 그렇게 속으로 다짐하며 다음 수순을 계획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며칠 전 윤비서를 통하여 DH홀딩스에서 비리가 있음을 보고받은 황기찬의 다짐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호성 대표님, 이제 그만 YL그룹에서 물러나셔야겠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정호성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황기찬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황 회장님? 정호성이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되물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그 떨림을 즐기듯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곧 YL그룹은 새로운 투자사와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YDB 인터내셔널이라고 들어는 보셨는지 모르겠군요. 그 순간 정호성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는 이내 냉소를 머금고 맞받아쳤습니다. 황기찬 회장님, 너무 허세를 부리시는 것 아닙니까? 계약 서상으로도 명분 없이 일방적으로 투자사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할 텐데요. 저 역시 바보는 아닙니다. 바로 그때 황기찬이 기다렸다는 듯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DH홀딩스가 투자했던 자회사에서 신기술을 빼돌렸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가 가지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황기찬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정호성의 동공이 맹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황기찬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정호성 대표님도 아시는 변호사들이 많이 계실 테니 어떻게든 빠져나가 보시죠. 그런데 이걸 어쩌겠습니까? 계약서에는 분명 투자사가 파트너사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요. 무덤을 스스로 파는군요. 정호성의 표정이 참을 수 없는 분함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황기찬은 그런 정호성의 모습을 흡족하게 바라보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제 YL그룹을 떠나게 될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해진 것 같네요. 나가주시죠. 그렇게 손쉽게 정호성을 내쫓은 황기찬의 자신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의 세상에는 실패란 존재하지 않는 단어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황기찬의 연인이자 성공의 발판이었던 강세리는 인생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강미란이 급하게 불러 모은 기자들 앞에서 모든 진실을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발생했었던 불륜 찌라시 소문, 그거 전부 사실이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미란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단호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그들의 눈은 탐욕스러운 하이에나처럼 번뜩였습니다. 강세리는 불륜녀이며 제 가여운 조카의 자리를 훔친 파렴치한입니다. 강미란의 폭로는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이 충격적인 제보로 인해 강세리가 불륜녀의 딸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명성은 한 줌의 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뉴스를 통해 이 사실을 접한 황기찬은 역겹다는 듯 주먹을 불끈 쥐고 소리쳤습니다. 강세리, 당장 해고해. 저런 더러운 스캔들에 휘말린 여자는 우리 YL그룹에 단 1초도 둘 수 없어. 자신의 성공을 위해 이용 가치가 있을 때는 세상 누구보다 다정했지만 걸림돌이 되자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황기찬의 본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 국민에게 망신을 당하고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해고되었음에도
강세리는 여전히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황기찬의 회장실로 쳐들어왔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짓을 했는데. 그녀는 울부짖으며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황기찬은 얼음보다 차가운 눈으로 강세리를 내려다보며 냉정하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해고당한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회사에 얼굴도 내밀지 말고 다시는 내 집에도 찾아오지 마.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때는 정말로 또다시 정신병원에 갇히게 될 줄 알아. 그 말에 강세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절규했습니다. 그에게는 일말의 동정심이나 미안함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여보, 그 말 진심이야? 기찬 씨 옆에는 내가 필요하다고. 당신이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는지 잘 생각해봐. 강세리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애원했지만 황기찬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지금의 나에게는 당신이 없는 게 훨씬 나아. 내 인생 최악의 리스크가 바로 당신, 강세리였으니까. 이제 다 끝났어. 황기찬의 마음속에는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는 안도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걸리적거리던 DH홀딩스도 내쫓았고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새로운 투자사도 확보했습니다. 이제 추악한 과거를 아는 강세리만 자신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도려내면 정말 모든 일이 완벽하게 풀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황기찬은 강세리를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매정하게 내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강세리는 황기찬의 마음이 변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자 분한 마음에 이를 바득바득 갈며 결국 회장실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텅 빈 복도를 걸으며 증오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황기찬, 이 개자식 내가 반드시 복수하고 말 거야. 강세리의 마음속에서 황기찬에 대한 애증은 사라지고 오직 불타는 배신감과 지독한 분노만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부터 조용히 황기찬의 모든 범죄 증거들을 하나씩 차곡차곡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과거 김도희를 뺑소니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원본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한편 황기찬이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만난 YDB 인터내셔널의 대표는 바로 그의 손에 딸을 잃고 가정이 풍비박산난 정윤이었습니다. 미팅 당일 정윤이는 최고급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투자사 대표처럼 한껏 멋을 낸 채 긴장된 얼굴로 곁에 선 강재인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황기찬이 내 얼굴을 알 텐데 정말 나를 눈치채지 못할까? 강재인이 그런 정윤이를 보며 안심시키듯 살짝 미소를 지으며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황기찬 그 자식, 안면 인식 장애라도 있는 건지 제가 코에 점 하나 붙이고 뿔테 안경 하나 썼을 뿐인데 8년을 함께 살았던 전 부인인 저조차 못 알아보는 한심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금자 행세를 하며 YL그룹에 잠입할 수 있었던 거고요. 도윤 씨, 그때 기억나시죠? 함께 있던 김도윤도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이렇게 한껏 꾸미시니까 훨씬 멋지십니다. 황기찬 그 자식은 재인 씨 말처럼 어머니를 절대로 못 알아볼 겁니다. 두 사람의 격려에 정윤이는 서서히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복수를 다짐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드디어 YL그룹 회장 황기찬과 YDB 인터내셔널 대표로 위장한 정윤이의 운명적인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먼저 도착해 자리를 잡은 정윤이는 짐짓도도한 목소리로 창밖을 보며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이 회사 꽤 멋지네요. 잠깐 발만 담그고 떠나기에는 조금 아까운 수준이랄까요? 그 순간 회의실로 들어서던 황기찬이 펜을 잡으려던 손을 허공에서 얼어붙은 듯
멈추며 정윤이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낯선 이에 대한 경계심과 먹잇감을 탐색하는 계산적인 시선이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낯익은 듯하면서도 전혀 다른 사람인 것 같은 확신할 수 없는 애매한 감정이 그의 심장을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정윤이는 단단히 각오를 다진 채 황기찬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 근육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고 호흡조차도 정제된 리듬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속은 이미 지옥불처럼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앉아있는 저 오만한 남자 황기찬이 바로 자기 집안의 철천지원수라는 사실이 정윤이의 가슴 속에서 분노의 불꽃을 격렬하게 피워 올렸기 때문입니다. 저 황기찬의 엄마 노숙자는 내 남편을 죽인 거나 다름없고 저 자식은 내 소중한 딸을 죽인 장본인이야. 정윤이의 마음속에서는 복수심이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울 시간도 주저할 틈도 없었습니다. 복수는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차갑고 정교한 기술이어야만 했습니다. 황기찬은 이내 의심을 거두고 정윤이의 말에 흥미를 보이며 마치 주식 그래프를 분석하는 투자자처럼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저희 YL그룹에 투자하실 생각이신가요? 정윤이는 아무렇지 않게 오히려 상대를 살짝 깔보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파트너십을 제안하러 왔습니다. 제가 보유한 막대한 자금력과 글로벌 유통망, 그리고 이 YL 브랜드가 가진 기술력이 잘 맞아떨어진다면 꽤나 흥미로운 그림이 그려질 것 같거든요. 바로 그 순간 황기찬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더 이상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노골적인 탐욕이 피어오르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말투는 도도했지만 황기찬이 볼 때 정윤이는 허점이 한가득인 다루기 쉬운 여자로 보였습니다. 마치 과거 강밀한 상무를 꼭두각시처럼 부렸던 것처럼 이 여자 역시 자신의 소나기에서 놀아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오래된 사냥꾼이 너무나도 탐스러운 새로운 사냥감을 발견했을 때의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정윤이는 그 탐욕스러운 시선을 정확히 포착하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걸려들어라 황기찬. 내 놈의 그 끝없는 탐욕이 바로 내 무덤이 될 것이니. 거래는 황기찬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그의 입맛에 맞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윤이는 정호성에게서 받은 자금으로 외국계 투자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했고 황기찬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너무나도 쉽게 자신의 보유 지분 중 상당 부분을 담보로 한 투자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정윤이라는 이름은 해외 유통망의 핵심 연결자라는 설정으로 완벽하게 포장되었고 황기찬은 의심의 여지 없이 자랑스럽게 내부 임직원들에게 그녀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YDB 인터내셔널의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앞으로 우리 YL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게 될 뿐입니다. 황기찬의 목소리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황기찬은 이상한 조급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윤이의 투자 자금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공격적으로 유입되었고 회사의 내부 지분 구조가 자신이 의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뭔가 예상과 다른 흐름이 미세하게 감지되었지만 황기찬은 이내 그런 걱정을 스스로의 오만함으로 떨쳐버렸습니다. 뭐 어때? 투자는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들어오는 게 좋은 거지. 다루기도 제법 쉬운 여자인데 뭘 그리 걱정해. 그렇게 황기찬은 자신의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마치 완벽하고 손쉬운 사냥감을 얻은 것처럼 매일 밤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윤이의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계획이 차갑고 치밀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순종적이고 능력 있는 투자자를 연기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황기찬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는 올가미를
아주 천천히 그가 눈치채지 못하게 죄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야, 황기찬. 너가 우리 가족에게 저질렀던 모든 일들을 이제는 고스란히 돌려받을 시간이 왔어. 정윤이는 밤마다 죽은 딸의 사진을 보며 그렇게 속으로 다짐하며 다음 수순을 계획했습니다. 그렇게 황기찬이 승승장구하며 인생의 정점에 올랐다고 착각하고 있던 어느 날 그의 엄마 노숙자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노숙자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목소리로 절규했습니다. 기찬아, 돈 좀 가진 거 있니? 제발 나 좀 도와줘, 아들아. 황기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며 전화기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니. 노숙자의 절박하고 공포에 질린 목소리에서 뭔가 아주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노숙자는 숨이 넘어가는 듯한 목소리로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집이며 땅이며 전부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단 말이야. 나 어떡하면 좋니, 기찬아. 나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황기찬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신데요? 차근차근 설명해 보세요. 정호성 그놈이 알려준 화공산 근처 땅들 말이야. 고속도로가 뚫린다고 해서 내 전 재산을 쏟아부었는데 그게 전부 다 사기였던 거야. 노숙자의 목소리에는 뼈저린 절망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그제야 황기찬은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노숙자가 제비로 변신한 정호성에게 완벽하게 속아서 개발 가치가 전혀 없는 땅들을 전부 사들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게 사기였다는 걸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고속도로 개발은 당연히 새빨간 거짓 정보였고 오히려 노숙자가 비싸게 사들였던 땅들이 전부 그린벨트로 지정되면서 땅값은 휴지 조각만도 못하게 급락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노숙자가 그 땅을 사기 위해 급하게 현금을 구하면서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알짜배기 부동산과 땅들을 전부 담보로 걸어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땅값이 떨어지자 은행에서는 칼같이 이자 압박을 가해왔고 더 이상 대출도 힘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 황기찬에게 급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황기찬은 한숨을 깊게 쉬며 답했습니다. 어머니, 좀 더 신중하게 알아보시고 투자를 하셨어야죠. 일단 제가 급한 대로 현금을 구해서 막아볼 테니까 조금만 버티고 계세요. 돈에 환장한 황기찬은 그 순간에도 빠르게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자신의 엄마 노숙자가 죽게 되면 그 많은 재산들이 전부 자기 앞으로 상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황기찬은 노숙자의 재산을 필사적으로 지키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YL 지분 일부를 팔아서라도 경매를 막아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황기찬은 급하게 윤비서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윤비서, 내가 가진 YL 지분 한 5% 정도만 처분해야겠어요. 그 정도 팔아도 어차피 경영권 유지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아주 급한 일이니까 지금 당장 알아봐 주세요. 그런데 바로 그때 윤비서가 황기찬에게 충격적인 말을 건넸습니다. 황기찬 회장님, 현재 YL그룹의 지분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도대체 뭘 팔라는 말씀이십니까? 윤비서를 보며 황기찬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윤비서의 말대로 자신의 지분이 단 하나도 없는지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황기찬은 황급히 노트북을 열어 자신의 지분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윤비서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의 지분은 단 한 주도 남아있지 않았고 YL그룹의 최대 주주는 어느새 YDB 인터내셔널의 대표 정윤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황기찬은 떨리는 목소리로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윤비서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뭐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황기찬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는 현실을 부정하며 외쳤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내가 언제 내 지분을 전부 다 넘겼다는 거야. 투자 계약서의 세부 조항들을 꼼꼼히 읽어보지 않으셨나 보네요, 회장님. 특정 조건, 예를 들어 YDB의 투자금이 일정 수준 이상 유입될 경우 황기찬 회장님의 지분은 자동으로 YDB 측에 이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주 작은 글씨로 말입니다. 윤 비서가 차분하고 냉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황기찬과 그의 어머니 노숙자, 이 탐욕스러운 두 모자는 사이좋게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반지하방 하나 얻을 돈조차 남지 않게 되면서 그들이 그토록 경멸하던 서울역 광장에서 노숙자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황기찬이 알거지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강세리는 드디어 복수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열심히 모아두었던 황기찬의 모든 범죄 목록과 증거들을 들고 언론사에 제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증거들은 강세리보다 한 발 앞선 강재인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서 상황은 더욱 극적으로 흘러갔습니다. 강재인은 그 결정적인 증거들을 들고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시면 황기찬의 모든 범죄 행각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김도혜 씨 뺑소니 사건의 진범도 바로 황기찬입니다. 결국 황기찬은 김도혜 살해 혐의 및 수천억 원대 횡령 혐의로 노숙을 하던 서울역 광장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세리 또한 강재인에게 증거를 빼앗기는 바람에 미처 자신의 흔적을 지우지 못했기 때문에 황기찬의 공범으로 함께 체포되고 많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결국 끝없는 탐욕으로 다른 이들의 삶을 짓밟았던 황기찬과 노숙자 모자는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는 것으로도 모자라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윤희와 강재인 그리고 김도윤은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짓눌렀던 원수들에게 완벽한 복수를 이뤄내며 마침내 잃어버렸던 자신들의 자리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악인의 끝은 언제나 파멸이라는 진리가 다시 한번 증명되는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